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고 요 며칠 동안 부동산 PF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는지 갑자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들의 사업성이 빠르게 추락했었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개발사업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PF 대출이 안 나오거나 연장이 불발되고 거기에 고금리 압박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PF에 의존하는 많은 건설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었는데요. 이 PF 문제가 건설사 부도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까지 이어지는 파급력이 큰 문제다 보니까 건설사 무너지지 말라고 PF 대주단 협약에 보증 등 금융 지원에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 떠받치려고 주택 관련 대규모 정책 대출의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는 걸 억지로 미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연체율은 늘고 부실 사업장도 계속 느는 등 PF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 나빠지고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그때그때 기록 남기듯이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미루는 것조차 목에 찼는지 감추고 싶어도 감추기 어려울 만큼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던 PF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흘러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협회 그리고 5대 시중은행 등을 동원해서 PF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위기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위험 노출액만 계속 쌓이면서 부실 위험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앞선 정부의 이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사업장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부실 사업장의 연쇄 부도 위험은 커진 게 아니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당장 지금 금융당국이 하는 행동은 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만큼은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 빼고 괜찮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잖아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 매물이 줄어드니 분양 계약이 늘었니 하면서 PF 부실 문제가 이런 경기 흐름만 이어간다면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 관계자 비위 거슬리지 않는 수준에서 우려된다는 수준으로 말을 한다거나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는 당장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몇 가지 거론해 볼게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 말고 지금 이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지난 4일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경영 공시에 따르면 자산 기준으로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가 뛰었다고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2.4%였던 5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6.92%까지 뛰면서 3배가 넘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은행별로 보면 먼저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말에 0.2%에서 올해 6.21%까지 급등하게 됐고요. OK저축은행도 3.64%에서 9.07%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0.03%에서 4.42%로, 페퍼저축은행은 0%에서 4.93%,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85%에서 6.7%까지 모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부동산 PF 연체율 느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이번 달에 발표된 거라 이거죠? 네, 지난 4일에 발표된 겁니다. 3분기 말까지의 기준 자료를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그럼 9월에서 이제 지금 석 달 다 돼가니까 현재는 발표치보다 더 심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당장의 연체율 상황은 내년에 발표될 거고. 그쵸. 발표된 수치에 놀래도 그 수치는 이미 3개월 전 겁니다. 아무튼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시행사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PF 연체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건데요. 이러다 보니 최근엔 시행사들이 추진하던 사업장에서 EOD라고 해서 기한이익 상실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뭡니까? 보통 기한이익 상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돈을 빌려간 차용인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보거나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안 됐는데 대출금 회수해버리는 것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빌려간 대출이 연체가 되면 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행사들이 추진하는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사업장에서 돈줄이 막혀서 이미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거나 곧 연체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사를 조금만 봐도 전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기한이익 상실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강남 등 서울 최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개발 사업들에서도 이 EOD 위기가 문제가 될 만큼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 대출 연체 문제는 하반기 들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위 12개 저축은행이 해준 총 대출 금액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 정도가 되고요. 이걸 자기자본 대비로는 부동산 PF 비중이 2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뇌관으로 꼽히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도 그 비중이 자기자본 대비 134%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가 빌려준 PF 대출 잔액만 133조 원이 넘고요. 이 중에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 연체율이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내년부터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면서 경공매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현재도 캠코나 경공매를 통해 처분되고 있는 이 브릿지론 토지의 땅값이 PF 대출 금액 대비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가격에서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브릿지론 잔액이 한 30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 30% 정도는 많으면 한 절반 정도까지도 손실로 날아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공매에서 브릿지론 토지의 매매 가격 자체가 그만큼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브릿지론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안 들었던 분이 있으니까 브릿지론이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브릿지론 이게 뭐냐면 시행사에서 부동산 PF 사업을 하려면 일단 먼저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땅을 사고 나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진행하려는 PF 사업에 대해 이제 인허가 작업도 거치게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땅에 건물도 짓고 분양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살 때 그 땅에 들어가는 땅값하고 사업 인허가 전까지 들어가는 각종 초기 사업 운영비를 포함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빌리는 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 PF 들어가면 그 브릿지론을 끄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빌린 돈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부실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당장 금융사가 빌려준 돈 그거 회수하려고 땅을 되팔아봐야 빌려준 돈의 반 정도밖에 회수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네요. 그렇죠. 최근 신용도가 떨어진 건설사와 금융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 부동산 PF 위험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신용도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업황이 개선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계속될 걸로 지금 보이니까 다른 기업들의 신용도까지 추가적으로 강등되는 사례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아직도 말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PF 부실 사업장의 연쇄 부도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하는 행동은 관리가 쉽지 않아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조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 하락을 막고 건설사들의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상황을 끌고 가는 패턴이었는데요. 불과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10월 당시에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PF 사업장에 대해서 총 2조 2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이런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서 7조 2천억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5대 금융지주에서는 연말까지 약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의 대출 연장 및 신규 자금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그쵸.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내년쯤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로 그동안 PF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 경기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만기 연장으로 손실은 확대되고 지연 이자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게다가 앞으로 땅값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토지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조차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다른 류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난 5일에는 금융당국에서 5대 금융지주회사의 PF 업무 총괄 부사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앞으로는 만기 연장만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지만 대신에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이제는 만기 연장보다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구조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재구조화라고 유하게 표현은 했는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단호하게 할지는 의문이지만. 네. 부동산 경기 회복될 거 기대하고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벌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 안 될 수준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구조조정하면서 잘라가겠다는 거고요.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신용평가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브릿지론 잔액이 한 30조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대략 한 9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가 지금 부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터지게 되면 일단 이게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릿지론 사업장의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사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잘라갈 필요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부동산 PF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관료들이 했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이들이 충격을 감수하면서 부실 사업장의 단호한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별로 안 드는데요. 다만 이들이 하는 말의 변화와 언급의 강도를 통해서 지금의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금융당국이랑 은행, 건설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PF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잦은 릴레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맨날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융당국은 밖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부실 우려가 적다,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 다녀본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원래 조직에 문제가 많고 해결이 안 될 때 회의가 많습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고 문제없이 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회의가 적거든요. 회의가 많다는 건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 그게 본질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